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이 또다시 전국을 촛불로 뒤덮었습니다. 탄핵안 표결까지 닷새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우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6차 촛불 집회가 사실은 좀 인원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히려 그 예측을 깨고 주최 측 추산 232만 명입니다. 사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분께 먼저 이렇게 집회 규모, 그러니까 시위에 참가한 인원들이 더 늘어난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직접 민주적인 형태로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제도권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촛불을 계속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87년 민주화 운동이 제1의 시민혁명이라면 제2의 시민혁명적인 성격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 국민의 촛불 민심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할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치권으로 향하는 것은 확실하다. 1차적으로는 대통령과 최순실 농단 사태,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것,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권 개혁으로 가서 여야 정치권이 여기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 87년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2016년 촛불,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민사회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지금 물론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카드도 쓰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권에서 빨리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저는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촛불 뒤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제도권 정치를 저는 복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대통령의 제3차 국민 담화가 있었잖아요.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국회가 법 절차와 일정을 결정해 주면은 대통령은 따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전형적으로 이 국회를 교란시키고 특히 야당을 완전히 균열시킨 그 담화 이후에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의 그 민심이 어제 본래는 대개 일반적으로는 지난주보다는 촛불의 이 시민의 숫자가 적을 거다, 촛불에 참여한 이렇게 예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을 넘은 걸로 나타난 겁니다. 정치권만 민심을 모르고 있어요. 현재 이 정국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들입니다. 전형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최근의 촛불 이 집회예요. 여야 정치권, 물론 정치권이 상당히 비판받아 왔고 개혁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의 그 촛불 집회 그리고 지난주 벌써 6번에 걸친 촛불 집회는 정치권에 대한 개혁,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제도의 틀을 바꾸라라는 건 분명히 깔려 있는 겁니다만 일단 대통령의 퇴진이에요. 어제 제가 보니까 그 전까지 있던 구호와 많이 차이가 좀 나요. 지난주에도 계속 대통령 퇴진이 이제 구호에 나왔었는데 어제 유난히 대통령 체포, 대통령 구속 이런 구호가 많이 뛰더라고요. 이렇게 피켓들에 보니까. 그만큼 민심이 지난 대국민 담화,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상당히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정부의 최대 고비인 것 같아요. 원래 지난주 2일 날 탄핵 얘기가 있다가 그 전에도 물론 2일, 9일이 이제 엇갈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9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9일 표결과 이번 9일 표결은 좀 과정이 다르죠. 이번에 9일 표결로 된 거는 그동안 그 2, 3일 사이에 야당이 상당히 혼선을 빚었고 또 새누리당이 비박계도 탄핵에 적극 찬성하겠다라고 해놓고 대국민 담화 이후에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9일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번 주가 국정조사도 있고 특검도 곧 이제 시작될 상황이고 말이죠. 가장 이 정말 전반적인 최순실의 그 국정농단 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이것은 국회에서 헌법적인 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라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 주면 대통령이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히 이제 국회에는 지금 야당이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의회 권력을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정치하는 자리고 국회도 정치하는 자리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한테 호소를 한들 이것이 어떻게 결정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는 그래도 여당과 야당,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국민의당, 이렇게 정당이 몇 개 정당이 서로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행할 수가 있고 퇴진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결정해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체 지금 야당에서 받지 않고 야당은 애초에는 이선후퇴, 거국중립 내각, 그리고 대통령 이선 퇴진하고 이선 퇴진까지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하야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 때 의회에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나한테 하면 내가 하야하겠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특정 일정을 못을 박아서 내가 4월 달까지 하야하겠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또 즉시 퇴진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야당 또한 여기에서 대화로서 서로에서 협의할 필요는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야당 또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요. 정치라는 게 대화를 해야 되죠, 그죠? 대화와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절충해야 되는 거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르와 나싱은 없는 거잖아요, 정치에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정책이라는 거는 특정 계층은 수혜를 받게 되고 어떤 특정 계층은 상당히 손해받는 그런 정책이 많아요. 그럴 때는 그 대화 협상이 맞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퇴진 문제가 걸린 문제라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왜 야당이 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절 이렇게 자꾸 비타협적으로 나오느냐라고 비판할지 모릅니다만 지금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합의가 안 될 때는요. 결국은 법조차로 가는 겁니다. 아까 이선후퇴를 얘기했는데 야당이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탄핵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탄핵이 법조차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여야가 합의하거나 대화해서 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4월 말 퇴진도 그래요. 지금 12월 오늘이 4일이죠. 그럼 4월 말이면 거의 5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5개월이면 1년에 거의 반이에요. 그럼 지금 국민은 즉각 퇴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지금 다른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주인 행세 언제 했습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다 맡겨놨는데 선출 권력에게 다 맡겨놨는데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자기 권한을 행사하러 나온 겁니다. 지금. 그거는요 절대로 무슨 뭐 민심에 편승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 권력은요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인이에요. 국민들은 권력을 위탁한 겁니다. 대통령이나 의원들에게. 그런데 그 의원 위탁한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 일각에서 뭐 그런 분석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민심에 편승한다, 민심에 올라탔다 그런 표현 잘못된 표현입니다. 민심을 대변해야죠. 아니 머슴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일단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4월 말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4월 말까지 가서 물론 그러지 않겠죠. 대통령이 만약에 약속한다면. 그러나 대통령이 꼭 하야를 안 하려고 아니라 4월 말까지 가서 상황 변화가 생겨가지고 뭐 안보 변수라든지 북한 변수라든지 그럼 국군 통수권을 아무리 거국내각 총력이 일임한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그거 줄 수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헌법적 논란은 굉장히 심해져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퇴진이 만약에 한 달 후에 퇴진하겠다라는 것과 4월 말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새누리당이 참 답답한 난 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4월 말 퇴진해라. 그리고 6월 조기 대선이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탄핵에 동참 안 하겠다. 저는 그 논리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1월 말이나 12월 말에 퇴진하라. 그러면 우리가 탄핵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는 건데 4월 말은 너무 길게 잡아놨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탄핵이 많이 가결되잖아요. 12월 9일 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죠, 일단. 그럼 일단 그런 논란 해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최장 6개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3개월을 잡아봅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이었으니까 이건 인용되는 거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 가정한다면 3개월이면 12월 9일 날 탄핵 결정되고 3개월이면 3월 9일이잖아요. 두 달 후에 대선 치러가지고 62내니까. 그럼 며칠이에요? 5월 9일이죠? 네. 비슷하게 맞아요. 5월만. 그렇게 혼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되는 거에 대한 국민들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건 야당의 실책이에요. 야당이 진짜 그건 어떻게든
거국 내각 총리 세웠어야죠. 야당 비판받을 좀 많죠. 그런 점에서. 그러나 이런 거 전체가 야당이 의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 권력을 갖고 있다는 들 비박이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가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어쨌건 뭐 국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야당은 이미 탄핵을 선언했고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탄핵이 뭐 가결됐든 부결되든 상당히 후폭풍이 상당히 클 텐데 네. 특히 부결될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걷어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야당에서 그때 가서 또 4월 퇴진을 또 요구한다면 지금까지 요구했던 이선 후퇴, 거국 중립 내각, 대통령 탈당 이런 반열에서 또 탄핵 이후에 정치적 가드로 대통령 그러면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4월 퇴진하시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안이 왔을 때 서로 대화하는 모습은 저는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방금 탄핵 부결될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9일날 표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일단 이번 탄핵안이 가결이 될 것인가 부결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밝혔고 그것은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여기에서 일체 지금 협상에 응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새누리당이 4월에 사퇴하기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당은 국회에서 제1당이 새누리당이고 물론 집권 여당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일차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탄핵 이후에 야당이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는 이 변화에 따라서 대통령은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비박계가 유승민계가 탄핵에 가서 찬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김문성 전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비박계는 탄핵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그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대권 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권 포기를 선언했고 네. 그런 반면에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는 대권 주자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해서 대통령을 밟고 나가야만이 보수층의 지도자를 자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계 20명만 탄핵에 참여하지 않으면 야당, 국민의당과 더민주에서도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100% 찬성은 안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석, 15석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탄핵이 저는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부결될 가능성 보셨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결될 가능성, 부결될 가능성 다 있죠. 여기서 뭐 예측을 한다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역시 이번 주에 있을 그 국정조사, 그 재벌 총수들이 증인 채택이 돼 있잖아요. 그 최순실, 뭐 차은택, 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다 이렇게 이제 증인 채택이 돼 있어요. 얼마나 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사로 밝힐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국회의 그 중계 방송, 생중계로 보여질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의 민심 같은 것들이 분명히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비박 그리고 이제 그 친박이 말할 것도 없고, 비박이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일 거냐의 문제인데 비박이 완전히 일치된 그 행동을 보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유승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설령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명시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야당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탄핵 표결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참한다라는 것은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박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야당의 이탈표들 얘기하는데 저는 야당의 이탈표는 대단히 적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무기명 비밀투표라 해도요. 민심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 무기명 투표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십시오. 일단 그 의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양심 이런 것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아마. 그게 원래 선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기명 비밀투표도 이 사람 안 찍어도 모를 텐데 그래도 찍게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 표심이라는 건데 전 이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중요한 건요. 지금 처음에 이 야당들이 너무 이 상황을 낙관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선우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쉽게 생각했고 거국내각 총리에 대해서도 별로 심사숙고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야당들이. 이제 와서는 또 너무 또 이 부결될 것 같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 면도 있어요. 야당의 그 공조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대통령이 이선우퇴 얘기도 하고 뭐 4월 퇴진 아니면 뭐 2월 퇴진 이런 얘기 하고 이러면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이 흔들리지 않고 단일 대우를 형성한다면요 오히려 비박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현재 어쨌든 비박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데 반대로 보자면요 여전히 캐스팅 보트는 야당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 가결 부결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부결보다는 가결 쪽에 저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예측해 볼 수 없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번 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촛불 집회의 즉각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낼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00% 있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저는 특정 시점을 못 박을 때가 됐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시점까지 4월 30일이면 30일 그리고 대선이 뭐 6월 말이면 6월 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한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부터 하는 이런 국정의 혼란 상태가 어떤 거 하나 지금 매듭이 안 되고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퇴임 시점이라든가 대통령의 결단 부분은 이제는 국민들한테 매듭을 질 필요가 있다. 이래야만이 뭐 다른 것들이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안 할 도리가 없죠. 지금 새누리당이 비박계가 비상시국위원회가 7일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입장을 안 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이제 끝까지 그 퇴진 시기를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갖고 오라는 게 현재까지의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형태든 입장 표명을 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지난 3차 대국민 담화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꼼수로 읽혔던 것이고 그것이 어제 촛불 민심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횃불까지 나타났잖아요. 드디어 촛불이 횃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횃불이 나타났어요 어제. 그래서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게 아니라 전 이 상황을 대통령이 회피할 길이 거의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4월 말 퇴진 뭐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여야 협상 이런 건 잘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적어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퇴진 시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못 박는 게 그게 여야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